항상 이론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재미도 제일 없는 파트기도 하고. 거기 256페이지 보시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화가 아니면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특별히 보실 거는 없고요. 저거는 봐야 돼요. 256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데, 저는 요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무상 공급. 거기는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무상 공급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무상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화의 무상 공급. 요 재화의 무상 공급이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맞다는 뜻은 뭐냐면, 재화를 공짜로 주는 건 세금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쓰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래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첫 번째 무상 공급. 그래서 무상의 뜻이 공짜죠.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짜로 줄 경우에 재화를 공짜로 주는 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용역은 대부분 서비스예요. 뭐라고요? 서비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대부분 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짜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국세청에서 전화 왔어요.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싸우겠죠. 왜요? 공짜로 일해갖고 돈도 못 받았는데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리고 국가에서 억지로라도 세금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반대급부가 너무 세죠. 왜냐면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내더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요거는 세금 걷기가 힘들다. 왜냐면 얼마 거둘 거예요?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을 안 걷는데, 요거는 또 걷어요. 특수관계인.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원래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냥 이거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특수관계인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특수관계인 때문에 터집니다. 아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가 만약에 커피 전문점을 해요. 아는 사람 오면 공짜로라도 줄 수 있죠. 아니면 싸게 해서라도 줄 수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가 다 받을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터질 게 없어요. 왜요? 정상적으로 사고 팔면 되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생을 쓰더라도 만약에 2명이 왔어. 근데 1명은 아는 사람이야. 1명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 쓸 거예요? 아는 사람 쓰겠죠.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지. 우리가 공정하게 하려면은 다 모르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은 공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혜택 줄 일도 없을 거고,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혜택 줄 일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거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요거예요. 부동산 임대용역만 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경우예요. 내가 만약에 건물주야. 건물주인데 1층이 비어 있어요. 근데 친척애 중에 한 명이 쉬고 있어. 그리고 친척애한테 가서, 야, 내 건물 지금 1층 비어 있는데 너 와서 커피 전문 좀 할래? 내가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럴 일은 없잖아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희 건물 1층이 비어 있어요. 오셔서 커피 전문 좀 하실래요? 라고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행동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겠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세금 걷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쉬워요. 왜냐면 그 동네에 한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걷기도 어때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근로의 제공 밑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득세. 소득세 동그라미 부가가치세 X. 그래서 뭐냐면은요, 근로를 제공하면은 우리는 소득세를 내는 거지 무슨 세는 안 내요? 부가가치세는 안 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보면은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데 부가가치세 얼마라고는 안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제공은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세를 내는 거예요?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재화의 수입. 그리고 제가 앞으로 수입 나오면 항상 요것만 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화의 수입.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입만 나오면 요렇게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외국 회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외국 회사하고 수입 수출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 회사가 참고로 우리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매출자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매출자라고 안 해요. 무슨 자라 그래요?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이 수입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하는 자가 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수입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대부분 수수료 주고 전문가들한테 맡깁니다. 왜냐면 이게 수입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당 얼마씩 해서 대부분 그 전문가분들한테 맡겨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나게 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맡깁니다. 업체들한테.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거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뭐만 거두려고요? 부가세만. 그래서 뭐만 회계 처리한다고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수입만 나오면 이렇게 두 줄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교재는 258페이지. 258페이지 시험 잘 냅니다. 여기는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이거의 단점이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답도 계속 바꿔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그 258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으시죠? 예. 거기에 있는 거 한 번씩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1년에 요거 두세 번씩은 냅니다. 꼬박꼬박. 회계든 세무든 꽤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급시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작성 연월이. 그래서 몇 월 며칠로 처리를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 31일.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6월 30일. 그러면 이런 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3월 31일 날 거래를 했어요. 몇 월 며칠이요? 3월 31일. 그러면 원래 신고할 때 3월 31일로 신고해야 되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3월 31일로 하면 4월 25일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4월 1일로 하루만 바꾸면 세금 내야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죠? 뒤로 밀리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최대한 돈 내는 거는 뒤로 미루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안 지키려고 할 거고, 맞죠? 법이 없다라고 치면.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필요한 이유는 몇 월 며칠 걸로 할 거냐. 왜냐면 내가 3월 31일 날 거래했으면 난 4월 1일로 바꾸고 싶은 게 솔직히 큰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뭐 적게 내려고? 세금 적게 내거나 아니면 늦게 내려고. 그래, 늦게 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100만 원을 더 내야 돼. 그러면 이 100만 원을 3개월 후에 내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 갖고 장사가 잘 되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내가 늦게 내는 늦게 내는 세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게 내거나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법을 정해놔서 이 법에 맞추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현금 외상 할부라고 있는데, 저는 요걸 항상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주는 거, 외상으로 파는 거, 나누어서 파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판매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판매는 인도 기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하고 묶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장기 그러면 몇 년보다 큰 거죠? 1년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할부 그러면 몇 회 이상 내는 거예요? 2회 이상 내는 걸 할부라고 해요. 일시불은 할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의 뜻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몇 번 이상 납부하는 거예요? 2번 이상, 2회 이상 납부하는 거를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부할 때 대부분 짧게 하죠. 근데 왜 짧게 하냐면 금액이 대부분 적으니까.
그래서 뭐 20만 원짜리 2개월 할부, 3개월 할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설마 2,000원짜리 가지고 2개월 할부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맞죠?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면은 내가 내야 될 금액이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막 1억씩 2억씩 받잖아요. 그래서 막 30년 40년 하잖아요. 왜요? 내야 되는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그러면은 1년보다 길게 나누어서 내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은 하나예요. 금액이 크니까.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중간에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에 안 주고 중간에 나누어서 줄까요?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금액이 작으면 한 번에 줘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이 2억이야. 그럼 한 번에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이건 건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30% 되면 1억 줄게. 건물이 50% 완성되면 1억 줄게. 건물이 70% 완성되면 1억 줄게. 건물이 다 만들어지면 다 줄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돈 다 안 내잖아요. 나누어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돈을 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액이 일단 뭐예요? 커요. 그리고 바뀌어야 될 거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 바뀌고 얘기들은 계속 나올 건데 정답은 없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죠. 선분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건설사가 잘못된 거예요. 선분양, 후분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후분양에도 어차피 엉망진창으로 만들 확률은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분양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문이 안 닫혀요. 그 다음에 분명히 새 집인데 곰팡이가 펴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누가 화장실을 우리 집 위에서 일을 보셨어요.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미리 주다 보니까 엉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은 항상 먼저 주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금액이 뭐 할 때요. 클 때는 나누어서 주고 다 된 거 본 다음에 나머지 거 줘야지. 절대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많이 믿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딴 거는 믿어도 되는데 돈 들어갈 때에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뜯겼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큰 거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돈도 아니긴 하지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뜯긴 게. 못 받은 돈이. 그래서 항상 돈 줄 때는 주의 깊게. 요즘엔 더 무서워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도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액이 커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한 번에 줘야 돼요? 나누어서 줘야 돼요? 나누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보십시오.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를 2년을 하기로 했어요. 24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달에 한 번씩 걷죠? 3달에 한 번씩 걷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2년 동안 나누어 낸다 그래서 뭐 2년치를 한 번에 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2년치 한 번에 내라 그러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돈 받을 때마다 뭐 합시다? 세금 냅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받은 거에 관련돼서만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남의 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돈 받기로 했으면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았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근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세금 냅시다? 3개월에 한 번씩.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 다음에 5번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공.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래서 가공이 뭐죠? 가공. 가공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개정 과목 중에 이거 있잖아요. 외주 가공비라고. 외주 가공비의 뜻이 뭐예요? 외부 업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가공을 맡겼어요. 그러면 가공이 끝나면 연락이 올 겁니다. 사장님 가공 끝났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언제 돈 줘야 되냐면 완성된 걸 내가 보고 검수까지 다 해서 봤더니 괜찮아. 그럼 그때 꼭 돈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전화 와갖고 가공 다 끝났어요. 돈 주세요. 그래갖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몇 개 불량 났어. 그러면 불량 난 거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AS 해줄 테니까 돈 주세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그 물건 관련해서 돈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뭐 해달라 그러면 돈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종적인 돈은 모든 걸 다 검수까지 끝나고 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들 돌변하는 거 저도 여러 번 봤지만 그거 어렵지 않아요. 특히 언제 돌변하냐면 본인이 챙겨야 될 이득 다 챙긴 다음에 사람들이 변해요. 특히 이제 돈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다 끝났을 때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받고 그 다음에 뭐를 주셔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서는 저것 좀 봐주세요. 폐업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폐업 나오면 네, 무슨 일이요? 폐업이. 요게 답으로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희 문제 풀 때 요거 있었습니다. 무인 판매기.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하는 때. 그래서 인치가 뭐냐면 돈 꺼내는 겁니다. 왜냐면 부가세는 돈 받아서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판기에서 돈 꺼내 가져 사장님들이. 그래 그걸 받아서 뭐 하시면 돼요?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로 외울 건데 259페이지 위에 보시면 수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쯤에 저기 부가가치세 쪽지 시험 볼 때 외울 건데, 수출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출은 선적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적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배에다가 싣는 거.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요건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수출은 선적일 기준인데 선적하는 날짜보다 요 환가가 뭐냐면 환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전일이 빠르면 환전일 기준, 환가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그 다음에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주고받을 때 쓰는 환율이랑 다른 환율을 씁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이라 그래서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 돈 바꿀 때 쓰는 환율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에서 쓰는 환율은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쯤에 저희 저거 할 거거든요. 분계 문제 풀이. 아마 그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적어봐야 되는구나. 259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수한 경우 있어요. 그거 좀 볼게요. 특수한 경우만. 일반적인 경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보시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간주 임대료.
그래서 아까 제가 간주나 의제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진짜 임대료 아니고 가짜 임대료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요거는 실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대빵 쉬워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나오면 괜찮은 시험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 여기는 건물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면 그 임대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면 월세도 받고 보증금도 받잖아요. 뭐 1000에 50. 그럼 1000만 원이 보증금이죠. 그러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불로소득. 그래서 요즘 많으신 분들이 이쪽에 열심히 고민 중이고 이쪽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돈이라는 거는 일해서 벌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일하려면 스트레스도 받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건 근데 제가 봤을 땐 TV 문제도 있어요. TV에서도 이쪽을 많이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이런 거 뉴스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한때. 코인 같은 거 올랐을 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재미 본 사람들은 일 잘 못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5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년 후에 5억이 됐어. 1년 동안 죽어라고 이러도 5억 못 벌어요. 웬만하신 분들은 진짜 특이한 업종이고 월급이 엄청나게 센 일이 아닌 이상 5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라고 일해갖고 1년 동안 일해서 1000만 원을 저축을 했어. 근데 나는 그 전에 500만 원 갖고 5억을 벌었어. 그럼 일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한테 5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어? 5억을 벌 수 있어. 이거에 사로잡혀갖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불로소득 관련돼서 세금을 100원이라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 쪽으로 지금 열심히 고민 중이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도 부동산 치면요,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구독자 몇 명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 요즘 그놈의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는 거잖아요. 40 초반에, 30대 후반에, 아니면 20대에 자기가 이제 요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빨리 은퇴하는 거, 경제적 자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패한 사람 얘기는 잘 안 보여줘요. 성형수술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걷겠다. 근데 원래는 임대료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다 보니까 날짜 정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날짜 정하기 애매한 거는 무조건 요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라.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날짜만 그 과세기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로 해서 뭐를 냅시다? 세금을 냅시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제 주변에도 요즘 들어서 이제 저기 주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해도 힘드니까 좀 운에 좀 맡기긴 해야 돼요.
누구는 돈 벌었대. 그 사람은 그만큼 공부도 하고 그 전에 주식 관련돼서 경험도 많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 아는 형도 출근 안 해요. 예. 놀러 가도 하나만 들고 가면 돼요. 노트북 하나만. 그러면 장시간에 맞춰서 열었다가 장시간에 맞춰서 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거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런 사람들하고 한지 이제 1년도 안 됐어.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결과만 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100만 원 벌었대. 나는 10만 원 잃었어.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그 100만 원 번 사람은 그 전에 그만큼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돈 갖고 체험도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다 있으니까 돈 버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작년에 주식해서 돈 벌었대. 이런 사람한테 배우시면 안 되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최근에 돈 벌었대. 이런 사람한테 배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초등학생이 주식 사도 돈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주식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막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돈 땄어요. 근데 올해 지금 주식 난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딴 사람들이 진짜 주식 관련돼서 공부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전문가들도 마이너스 보는 시대예요. 왜냐면 경제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더 슬픈 얘기,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는데 내년 이후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하실 분들 계시면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올해 부동산을 조그만 거 하나 샀으니까 그래 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돼도 문제없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저 아는 사람 6억 마이너스 됐다 그랬잖아요. 코인으로. 공무원인데 한 달에 그 기본 생활 되는 거 있어요. 그거 빼놓고 다 빼간다고요. 그게 얼마라 그랬더라. 1인이 120인가 130인가 빼놓고 다 빼가요. 그러면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매달 남는 게 없어. 대출금 갖고 뭐 하고 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TV에 투자라고 나오면 투자라고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투기로 들어가요. 근데 왜 투기로 들어가냐면 대부분 다 대출 받아서 한 거잖아요. 여윳돈으로 하는 건 투자고 대출 받아서 올인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의 단점이 뭐예요?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여윳돈으로. 근데 제 주변에도 대출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과세 기간 이상.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아파트 월세를 줬는데 만약에 선불로 주겠대. 그래서 선불로 만약에 6개월만 살다가 가겠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월부터 3, 4, 5, 6, 7, 8 8월까지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얼마를 줬냐면은 600만 원 줬다라고 칠게요. 6개월 동안. 6개월에 6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일기 예정은 1월부터 언제까지죠? 3월. 일기 확정은 4월부터 언제까지죠? 6월.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부터 언제까지죠? 9월. 맞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1기 예정도 들어가 있고 1기 확정도 들어가 있고 2기 예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3기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은 어쨌든 3개월이니까 한 달, 여기는 3달, 여기는 2달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데 몇 월 며칠로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냐면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미리 받았잖아요. 그러면 날짜 자체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왜냐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만약에 선불로 3월 2일 날 받았어. 그러면 4월 달 건데 3월 달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애매한 것들은 무조건 이때로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무슨 일이요? 종료일.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선불로 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우리 집 부근에 신도시가 들어와. 아니면 아파트를 짓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 인부분들 있거든요. 예, 요런 분들 회사에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서 잠잘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줘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선불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뭐 월세나 그런 걸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집을 아주 깨끗하게 쓰진 않겠죠. 근데 이거는 케바케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집 같은 거 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저도 예전에 지금은 빌라 사는데 과거에 아파트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세 주고 해봤는데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딴 거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처음엔 월세를 잘 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밀려. 그리고 보증금 다 까고도 손해봤어요. 그것도 손해보고 팔 때도 1,000만 원인가 손해보고 해서 다 계산해보니까 한 1,500에서 2,000만 원 가까이 손해봤는데 그거 갖고 있을 때는 짜증내면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거 팔고 나서 웃으면서 자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 사셨으면 그냥 본인이 사세요. 왜냐면 잘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전 희한하게 좀 최악을 항상 만나갖고 잘못 만나면은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요. 진짜 약 먹어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그 전 단계에서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친척에도 예전에 헬스장 관장님이었거든요. 지금은 딴 거 하는데 걔한테 그걸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어느 기자가 제목 기똥차게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놈한테 한번 물어봤죠. 저보다 나이는 어리니까 제 동생이랑 동갑인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 그랬더니 형 그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요즘 월세 못 내는 사람들 많아갖고 건물주들도 요즘 힘드신 분들도 있다고. 왜냐면 월세 받는 건 아시잖아요. 매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다가 멈추거나 그러면 내가 뭔가 계획 잡은 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한테 뭔가 받아야 되거나 그럴 때는 잘 만나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복불복인지라 100%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생을 해서 앞으로 돈도 없지만 제 인생에 월세는 안 하려고요. 그게 좋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다음에 교재는 260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니구나. 내일은 못 끝내요. 그래서 아마 이론은 월요일날 조금 해야 될 거예요. 월요일까지는. 그래서 월요일 4시간을 다 하진 않지만 월요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60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선 발급인데요. 밑줄만 치시면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데 선발급이라는 게 아직 물건은 안 주고 세금계산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할 때요? 돈 받았을 때. 그래서 대가를 받고 발급. 이건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면 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돈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주고 그 이후에 물건 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돈 먼저 받으면은 우리가 뛸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7일 이내.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며칠 이내에 돈 받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며칠 이내요? 7일 이내. 그 다음에 3번 7일이 지난 후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왜 시험 문제 내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다 되는데 7일 이후에도 가능은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일 이후에 할 때는요. 거기 가에 보시면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며칠 이내면 되는 거예요? 30일 이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래서 돈 받은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요 무조건 돈 받아야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이것도 아니고 7일 이내에 발행해야 된다, 7일 이후에 발행해야 된다,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 주고 그 다음에 물건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앞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일반적으로 다 이거예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래서 언제 세금계산서를 줘냐면 물건 보낼 때.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냈었냐면 물건 보낼 때 그 물건 안에다가 세금계산서 꽂아서 보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물건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같은 날 주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무난하니까.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오늘 물건 보낸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뭐 발행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 파랑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도 주고 물건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기 예정이야.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이 안에 세금계산서 주고 물건만 주면 돼요. 이 과세기간 안에. 돈 받은 거는 나중에 받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회사에서 격리직원 하시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어음을 주는데 3개월짜리 어음을 줘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돈 받을 수 있죠? 3달 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돈을 받든 뭐를 하든 상관없고 그 기간 안에 물건 주고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만 주면 됩니다. 왜냐면 돈 주고 받는 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란 얘기예요. 국가에서는 일단 뭐만 거두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금만. 그래도 돈 주고 받는 거는 누가 알아서 해라? 업체들이 알아서 해라. 왜냐면 국가에서 대신 돈 받아주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늦게 줄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긴 합니다. 돈 받았을 때 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은 여기에요. 여기 질적 특성부터 해서 저기 어디냐 재고자산 전까지. 어디까지요? 재고자산 전까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프린트 그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프린트물 해서 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